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사고 치는 대통령. 이번에도 또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로 시끌시끌한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의전 요구에 네덜란드 측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망신을 제대로 당한 바 있었죠. 그런데 방금 전 이런 단독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엑스포 투표 나흘 전에 파리에서 폭탄주를 마셨다는 게 드러난 건데요. 재벌 총수들하고 저렇게 폭탄주를 말면서 엑스포 승리를 어떻게 합니까? 김은혜 수석은 당시에 1분 1초를 아끼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술 마시는 게 혼신의 대장정입니까? 최근 떡볶이 논란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재벌 총수들 데리고 자기 언플하는 데 쓰는 거, 이게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 이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위해 임기 5년간 술을 입에도 안 대셨다고 합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해외 나가서도 저러고 있냐, 진짜 미쳐가고 있다. 네이버 댓글에서 또한 그저 술꾼 아니냐, 취임 이후에 술 마신 얘기 말고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지금 검찰에선 김건희씨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서울의 소리 측에서 이를 고발했었죠.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 제기를 계속해온 바 있는데 자칫하다간 오히려 서울의 소리와 기사들만 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뉴스타파에서도 꾸준히 김건희씨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 통정매매 직접 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 해명, 여당의 정파적 공격, 자칭 보수 언론의 물타기, 아무리 저렇게 나서더라도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지 말란 여론이 70%에 육박하는 건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나중에 정신 못 차린 하태경 같은 사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해도 역풍 강하지 않을 거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시즌이 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심지어 국힘 영입 1호라고 그렇게 언플하던 이수정씨, 김건희가 받은 명품백은 가짜일 수 있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다가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대부분 반응은 범죄 심리학자가 범죄자의 심리도 모른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준석 씨에 대해선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준석 씨와 비공개로 만났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비대위원장에 김한길, 한동훈 씨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김한길 씨는 보수층에서 이질감이 있고 한동훈 씨는 검사라서 부담스럽다, 이런 와중에 내부에서 또 제대로 붙었습니다. 오늘 국힘 긴급의총에서 뜨거운 설전이 벌어진 건데요. 한동훈밖에 없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자 김웅 의원은 윤석열 아바타인 한동훈으로 어떻게 총선 치르냐, 그러면서 대놓고 반발했고요. 그러자 또 다른 의원들은 그만해라, 이렇게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식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저들이 저렇게 싸울 때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한국은 여전히 고물가, 경기 둔화 상황인데 정부의 재정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고요. 이와 관련한 중요한 발언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정당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래간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최근 당대표 퇴진과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가 혁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고 반개혁입니다. 대통령실과 척졌다고 해서 당대표와 유력 중진 인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이선 후퇴하는 것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정당이 민주화되고 당원들로부터 직접 선출된 이후에 이런 방식의 퇴진은 없습니다. 선거에 패배하거나 당원들로부터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대표 스스로가, 지도부 스스로가 결심해서 물러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의 퇴진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이것을 국민의당의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뭐하냐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대통령 한마디에 물러나는 이게 혁신이라고 우리 언론들은 보시는 겁니까? 우리 참 논설위원들의 그런 생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논설위원들의 생각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머물러 계신 거 아닌가 의아합니다. 거꾸로 가는 정치개혁을 혁신이라고 하면 정당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 시대가 전국이 다음 주 시작되는데 말이 안 됩니다. 대부분
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전문성 등등의 각 개별 인사들 나열되는 것만 해도 말이 안 되는 인사들을 지금 제2기 내각에 6개 부처에 지금 추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특히 문제가 되는 건 김홍희 역시 방송통신위원장인데 이분은 31년 전에 살인누명을 썼던 김순경 사건의 담당 검사입니다. 무리한 가혹행위하고 허위 자백을 이끌어내서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재판에 넘겨오고 유죄 처벌을 받았는데 담당 검사였던 김홍일 씨만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역시 검사 봐주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네요. 이러한 사람이 아직도 저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게 묻겠습니다. 당시 김순경 사건 피해자한테 정말 찾아가서 사과 한번 하셨나요?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권익위원장 된 것부터 문제고 BBK 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적격 인사 대통령께서 먼저 자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내년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현지 시간으로 13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5.25에서 5.50%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연속 3번 동결된 것인데요. 이러면서도 전반적으로 기조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최소 3차례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그래서 한 0.75%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언론에서의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 결과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하고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상향되어서 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한국의 올해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값을 일제히 0.3%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물가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죠. 더딘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와 함께 사상 최대 가계부채도 큰 부담입니다. 한국은행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를 통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이 2%로 수렴할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물가 목표는 2%가 수렴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 또는 2025년 초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한 해도 긴축 기조나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거라는 것이죠. 미국의 금리 인하 예고로 미국과 한국 사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라 한시름은 놓겠지만 정부가 재정정책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사실상 팔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정책의 핵심 축은 재정과 통화정책 두 가지가 쌍둥이차입니다. 고금리로 통화정책이 묶여있으면 정부의 재정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때에 소위 비상식적인 건전정책으로 긴축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경제는 침체로 돌아가고 그 침체 국면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미 이러한 것을 예상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했습니다. 2022년 8월에 칩스법을 발효해서 520억 달러 보조금을 지원했고요. 기업한테. 2022년 8월 IRA 법을 통해서 4,370억 달러의 재정 투입을 했습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을 해서.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뭘 합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지도 않고 미래를 대비하지도 않고 다 포기한 겁니다. 현실도 미래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경제 당국자들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무사한 일로 내년 나라 경제 망하면 도대체 당신들은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어떤 책임을 지실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